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30일 오전 9시 20분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천에서 돼지 살처분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돈 농가들이 정부의 보상안이 비현실적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내 일본 뇌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4개 모기에 물린 경우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민원실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기존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벗고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30일 오전 9시 20분쯤 양주시 광정면의 한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약 5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공장 건물 한 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불꽃과 연기가 발생한다고 신고한 신고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경기도 내 일본 뇌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모기 물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는 지난 11일과 23일 부천과 안성에서 일본 뇌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4개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할 때 밝은 색의 긴 옷이나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방충망 사용, 집 주변 웅덩이 등의 고인물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면역력이 없고 감염 위험이 높은 성인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경기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연천에 있는 돼지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죠. 여기에 살처분 보상금 등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농가들은 여전히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9일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상금 산정 시점은 살처분 당일로 돼지값이 변동됨에 따라 농가별 보상금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10월 이후 돼지값이 ASF 발생 전보다 25% 하락하면서 뒤늦게 살처분에 들어간 농가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돼지열병 최초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천 농가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돼지를 일괄 처분할 경우 수입이 끊기게 돼 당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들인 자금의 이자 부담이 큰 겁니다. 정부 지원안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만 있고 일반은행 등을 통한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일반 대출부터 캐피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앞으로 돼지를 잘 키워서 이 금액을 조금씩 갚아나가자라는 생각으로 20년, 30년 보고 그렇게 돈을 빌려서 지은 거란 말이죠. 그분들 지금 돼지 묻으면요. 바로 길거리입니다. 재입식으로 농가에 소득이 생기기까지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9일 연천에서는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재입식이 더 늦춰질 거란 우려가 일면서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최대 33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입식이 될 때까지 입식 지원 보상금을 지급해달라. 그 농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더라면 벌 수 있었던 그 수익의 최대 80%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한한돈협회는 정부 보상안에 대한 양돈 농가의 의견을 취합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찾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과 김포와 파주, 연천 등 돼지열병 피해 지역 출신 의원들로 구성합니다.
돼지열병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는 현실적인 피해 농가 보상금 지원 방안과 생계 안정자금 확대, 농가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다음 주 여는 정례회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완충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을 단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포천과 양주 등 완충 지역에 차단용 울타리 설치와 함께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여간 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의 독종입니다. 소기의 경일기식으로 지금 우선 해보라는 것, 우선 지금 시급한데 우선 해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천 지역, 포천이 뚫히면 다 뚫힌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18일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야생 멧돼지 총기 사용과 관련해 완충 지역인 포천시의 입장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포천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총기 포획 허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요. 결국 총기 포획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4일 완충 지역에 대한 총기 포획을 28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한 겁니다. 총기 포획이 가능한 지역은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완충 지역 5개 시군입니다. 늦게나마 정부가 이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포획틀이나 이 포획틀 갖고는 멧돼지를 갖다가 잡는다라 포획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총기 포획으로 놀란 멧돼지가 남쪽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북쪽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포획을 진행하고 인근 농가에 침입하지 않도록 울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전문 포획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포획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소강 상태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 모든 지금 전염병 바이러스가 옮기는 거는 소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런 걸 떠나서 현재는 더 위험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야생 멧돼지 총기 포획 지역이 늘어난 만큼 가을 산행할 때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 민원실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민원실은 기존의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벗고 조경 공사로 사무실 곳곳에 꽃과 식물을 심는 등 자연 친화적 공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민원실 리모델링은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더 그린앤 뷰티시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의정부시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민원실을 들러 새롭게 바뀐 분위기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소방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함께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의정부경찰서와 소방서는 현장 출동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범죄 등이 발생하면서 두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에 참석한 김충환 의정부경찰서장과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등은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지 찾고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와 경민대학교 산하협력단이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에 추가로 입점할 청년 창업가와 예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의정부시의 사업장 이전과 신규 사업 등록이 가능한 창업 7년 이내 청년과 예비 창업가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입점하게 되면 1년 임대료 전액 지원과 지하도상가 입점 점포 리모델링, 운영시설비 지원, 1:1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 지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인데요.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부터 재기까지 생애 주기별 원스톱 해결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지역 골목상권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2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초대 이사장은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장이, 초대 진흥원장은 임진 전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이 맡았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지역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의 해민수로서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진흥원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크게 2개 본부, 7개 팀으로 구성돼 54명의 직원이 근무합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 활성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또 3개 권역별 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대한 처방과 함께 창업부터 성장과 폐업, 재기까지 생애 주기별 원스톱 해결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피가 잘 통해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순환이 잘 돼야 살아난다며 경기도가 새롭게 모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발족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새롭게 모범을 좀 만들어 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지사는 또 우리 경제의 미래는 골목 상권에 달려 있다며 모두가 함께 미래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CC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 회천사동에 방치됐던 개발 예정지가 국화가 가득 핀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회천사동은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 투기가 잦은 곳이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후 지난 9월부터 회천사동은 해당 부지 800여 제곱미터를 다듬어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회천사동장은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회천사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죠. 한창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전인 이맘때 11월에 지금이 독감 접종을 하는 적기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건소가 아침 일찍부터 북적입니다. 지난 22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29일부터는 의료급여 수급자까지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은 연례 행사입니다. 꼭 맞아요. 예전에는 신경 안 썼거든요. 안 썼는데 이제는 꼭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의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기관지 자체가 안 좋으니까 저는 꼭 맞으러 다녀요. 독감 예방주사는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뒤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는 12월 전인 이맘때 미리 맞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2만 50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임신부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요하는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환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으로 간단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적인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접종으로 그런 어떤 위험한 질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자들 특히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독감 접종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독감에 걸렸거나 지난해 접종했다 하더라도 매년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서 새 4가지 독감 백신주를 포함한 예방주사를 해마다 맞는 것이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정보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수요일 수도권 곳곳에서는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운동하실 때는 따뜻한 운동복을 챙기시고 활동 시간에도 난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